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고려대학교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마취된 생쥐로부터 측정된 EEG 시스템의 특징과 관련된 논문 두 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Electroencephalographic Monitoring of Anesthesia during Surgical Procedure in Mice using a Modified Clinical Monitoring System 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저널 오브 클리니컬 모니터링 앤 컴퓨팅 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0으로 아무래도 좀 의학 쪽 저널이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취학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의 논문입니다.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는 잘 정립된 오르거니즘 일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을 반영하는 유전자 조작의 용이성 때문에 표준화된 트랜슬레이션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생쥐는 연구에 사용되는 포유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외과 수술을 포함한 연구에 엄청난 수의 G가 사용됨에도 안전하고 적절한 마취 프로토콜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 실제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마취는 수술 중 각성, 수술 전후의 신경인지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G 역시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마취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술 후 행동실험 및 인지과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동물 연구에서 생리학적 파라미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호흡 패턴, 피부 착색, 움직임과 같은 특성의 평가도 적절한 마취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수술 이전과 비교하여 수술 이후 기본적인 건강 상태로 돌아온 시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EEG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수술 중 G의 EEG를 모니터링하는 확립된 방법은 없지만 인간에게서 일반적으로 바이스펙트럴 인덱스, 즉 이 BIS 인덱스가 마취과 의사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BIS는 여러 EEG 매개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해서 각성 정도를 표현하는 인덱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0에서 보통 100점 스케일로 이제 0인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거의 죽은 뇌 활동이 없는 상태, 그리고 100의 경우에는 뇌가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인간에게서 사용되는 EEG 모니터링인 이 BIS 기반 시스템을 G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취 중에는 주로 40에서 60 사이의 BIS 인덱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 9마리의 야생의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쥐는 모두 수컷이었고 생후 12에서 18주의 쥐들이었으며 BW, 이 바디웨이트죠. 이 BW는 24에서 27g 정도라고 합니다. EEG 측정 점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 BIS라는 장비를 좀 상용화된 장비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해당 장비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2채널로 EEG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측정 전국은 이 오른쪽과 같이 매우 얇은 이 바늘 전극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니터에는 0.25에서 100Hz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되어 신호가 나타났고 별도의 필터를 좀 적용을 하여서 이제 좀 관심 영역의 이제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바늘 전극은 이 머리를 개폐하고 두개골에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취 프로토콜 및 레코딩 시나리오입니다. 마취는 먼저 G를 이 플렉시글래스 박스라는 곳에 좀 넣게 되는데 쉽게 그냥 아크릴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 안에 공기의 약 1.8% 양의 이소플로레인이라는 이 마취제를 주입하게 됩니다. 잠깐 찾아봤을 때 이 이소플로레인은 마취제 중에서 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마취제로 안정적이고 실제 수술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수술에서 널리 사용되는 마취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해당 마취제를 1.8% 양으로 주입하고 G가 기절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그 G의 발 끝을 꼬집어서 좀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G를 프레임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프레임은 엎드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이 G에 적합한 마취 장치를 사용해서 실험 전에 10분 동안 1.2%의 농도를 유지하여서 이 마취제를 계속 투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본 실험을 수행을 하였을 때 이 다양한 마취제의 농도 조건에 따라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먼저 1.2%의 이소플로레인을 7분 동안 주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2.2%로 5분 동안 주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1.6%의 이소플로레인을 이 5분 동안 주입을 하여서 실험을 마무리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왜 1.2랑 2.2%만 두 번씩 수행을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앞서 이 다음과 같이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실제 분석에서는 이 농도 변화, 이 농도가 변화할 때에 이 따른 어떠한 아티팩트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농도에서 마지막 3분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버스트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버스트 서프레션이라는 것이 이 아래와 같이 좀 스파이크가 이 로우 이지 시그널인데요. 스파이크가 무작위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는 이 마취제에 의한 영향으로 이 뇌에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버스트와 서프레션을 반복하는 이 좀 간질과 유사한 신호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디텍션하기 위해 이 버스트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고, 이를 디텍션한 다음에 버스트와 서프레션 간의 이 레이시오를 좀 분석에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분석은 이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본 연구에서는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 스펙트럴 엔트로피라도 불리는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를 계산을 했는데, 이는 이 아무래도 버스트 서프레션이 나타나면은 온전히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추출을 하였고요. 총 9마리의 쥐 중에서 3마리의 쥐, 유관 검사를 통해서 3마리의 쥐로부터 1분에 짧고 이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없는 데이터를 7가지 추출을 하여서 이 시그널로부터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A는 이 로우 EEG 시그널이고, 이 마취제의 영향으로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이렇게 무작위로 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그림은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이 버스트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 이 BSA를 사용하여 버스트 서프레션을 감지한 결과이고, C 역시 뭐 NLEO라고 하는 좀 버스트 서프레션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여서 이 감지한 결과를 나타냈고, 이 두 가지 알고리즘 모두 이 패턴을 유사하게 감지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로우 이지 시그널로부터 이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을 이렇게 이진 시리즈로 변환을 하여서 이 레이시오를 계산하기 좀 용이하게 하였고, D는 이 호흡 신호, E는 이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없는 EEG 신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 서프레션 듀레이션, 서프레이션 기간을 나타내는데, 파란색이 이 서프레이션 기간을 나타내고 검은색이 이 이소플로레인, 즉 이 마취제의 농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논문에서는 이 1.2%의 농도, 그 다음에 2.2%의 농도, 그리고 1.6%의 농도를 투여를 하였으며 1.2, 2.2, 1.2, 2.2 한 번 더 반복하고 마지막에 1.6%의 농도를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서프레이션 기간을 이 초단위, 세컨드 단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어쩌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결과인데, 이 마취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서프레이션의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번째 2.2%의 농도에서는 이 첫 번째에 대비해서 조금 서프레이션 기간이 좀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 마취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마취제에 내성이 생겨서 초기보다 서프레이션이 좀 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였지만, 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클리니컬하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취제를 2.2% 투여했을 때 증가한 이 서프레션 기간이 마취제를 1.2%로 줄이니까 거의 바로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이 마취제가 사실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취가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좀 멍하고 어지럽고 이러한 증상이 좀 오래 남게 되는데, 이 서프레션 기간에 대한 관점에서는 좀 잔여 이펙트는 거의 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 마취제 농도에 따라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버스트 서프레션 레이시오를 좀 정량적으로 표현한 결과인데요. 마취제 농도에 따른 이 서프레션 레이시오, 이 버스트 레이시오 결과에서는 1.2%와 2.2%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마취제 농도가 올라갈수록 서프레션 비율은 증가하고 반대로 이제 버스트 비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 상용화된 이 BIS 모니터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이 버스트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한 이 버스트 서프레이션으로 레이시오를 계산한 결과 간의 비교인데, BIS 모니터 대비해서 평균 서프레이션 레이시오가 유의미하게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 BIS 모니터가 좀 과소평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차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며, 이 BSA를 사용하여 각성 수준을 감지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피겨 1,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결과를 보시면은 버스트 서프레션 이 패턴을 BSA가 거의 유사하게
잘 감지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아무래도 BIS가 이 인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인간과 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좀 정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네, 추가적으로 BSA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이 BIS 모니터는 아무래도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엔트로피 결과인데 엔트로피의 경우 이 9마리 중 3마리의 G만 사용을 하였고 7개 1분 셋을 각각 결과를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엔트로피 지수는 70에서 90 사이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엔트로피 지수는 이 0에서 91 스케일이라고 하고 엔트로피 지수는 이 선행 연구에서 이 마취 중 각성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었는데 91은 피험자가 완전히 깨어있음을 의미하고 0이면은 이 뇌 활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경우 이 마취 수술 동안 엔트로피의 권장 범위는 40에서 60 사이라고 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G에서는 좀 70에서 90 사이에 사이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작은 표본이긴 하지만 좀 본 연구에서 저자들이 이 의미 있는 지수라고 언급을 하며 더 많은 G를 대상으로 인덱스를 확립한 필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과 달리 G의 경우에는 40에서 60보다 더 큰 70에서 90이 이제 그 좀 정상적인 이 엔트로피의 권장 마취 수술 동안의 엔트로피의 권장 범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모든 기관에서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농도가 변화하는 이 실험 패러다임에서 셋1이 어떤 농도에서 추출이 되었는지 셋2는 어떤 농도에서 추출이 되었는지 이런 정보가 없는 것이 아쉬웠고 좀 농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역시 추가로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앞서 제가 그 BIS 모니터랑 비교를 하였을 때 BIS 모니터 대비해서도 그 버스트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으로 이제 디텍션한 이 버스트 서프레션 레이시오 결과가 좀 한 80, 90 이상으로 좀 큰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 엔트로피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사람보다 G에서 전체적으로 이 BIS 인덱스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저도 현재 이 ITLC 과제에서 G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마취된 상태에서 측정된 뇌파 신호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논문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마취 상태의 데이터는 활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이는 이 버스트 세퍼레이션 패턴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오히려 본 논문과 같이 이 레이쇼를 사용하면은 좀 추가적으로 새로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가 이 비만지랑 정상지 간의 비교를 수행하고 있는데 비만지가 이 마취제에 따라 서프레이션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여러모로 연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본 논문의 경우 좀 Q2 저널이라 그런지 아니면 또 아무래도 목적 자체가 이 기존의 BIS 모니터링 시스템 대신에 좀 버스 서프레션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엔트로피를 사용하여 이 G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실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생리학적인 해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클리니컬하게 분석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은 Increased Glymphatic influx in correlated with high EEG delta power and low heart rate in mice under anesthesi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Science Advance에 2019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2019년 논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기도 하고 앞선 논문은 이 마취 상태에서 버스트 서프레이션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본 논문은 마취 상태에서 델타, 할트레이트 등을 이제 사용한 것으로 좀 제목을 보고 추정이 되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좀 확인하고자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인트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의 혈관 주위 공간에 따라 이동하며 영양분을 분배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케타민 자일라진을 사용한 마취는 뇌 척수액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수면과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이외의 마취제의 경우 뇌 척수액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앞선 논문에서 활용하였던 이소플루레인이라는 마취제가 이 방사선 A2와 알파2와 결합하며 이 글림프 수송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글림프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뇌 척수액의 이동에 관한 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수면 중에 좀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뇌 노폐물이 수면 중에 더 활발하게 제거가 되는 것이고 참고로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뇌 노폐물의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델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델타파는 뇌의 노폐물 제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델타파는 주로 잠자는 동물에서 증가하며 이는 신경 조절, 대사 및 항상성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 아드레날린성 마취제인 자일라진과 덱스의 경우에는 델타파워의 급격한 증가를 유도하는 반면 휘발성 그리고 흡입 마취제인 이소플로레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고주파 성분을 유지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압, 심박수, 호흡수와 같은 심폐 시스템에도 약물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변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취는 EEG 스펙트럼과 심폐 기능을 조작하고 림프계 유입을 차별적으로 조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6가지의 마취요법 하에 쥐의 림프계 유입을 비교하였으며 EEG와 심폐, 매개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6마리의 쥐가 사용이 되었으며 수컷과 암컷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각각 몇 마리씩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었습니다. 쥐는 3에서 5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25에서 30g의 몸무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6가지의 마취제를 사용을 하였는데 각각의 정보는 오른쪽과 같고 마취제를 투여한 뒤에 쥐의 발가락을 꼬집었을 때 반응을 확인하여서 좀 완전한 무의식에 진입을 하였을 때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CSF, 즉 뇌척수액 추적자 트레이서, 추적자 주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취가 완전히 마취된 쥐를 프레임에 고정하고 CM, 이 뇌의 수조라고 하는 이 CM에 바늘을 삽입하여서 이 트레이서를 주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EEG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텔레메트릭 전극을 사용을 하였으며 오른쪽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극을 삽입한 뒤에 일주일의 회복 후 10분 동안 EEG 및 EMG 신호를 기록을 하였고 추가로 10분 동안 혈압 그리고 5분 동안 심박수와 호흡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6마리의 쥐는 3일마다 무작위로 새로운 마취제를 투여받았다고 하며 마취에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EEG는 추후 분석에서 주파수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이 해당 전극은 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무선으로 제시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6가지 마취제에 따른 뇌척수의 추적자, 이 트레이서의 이동을 나타낸 그림으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이 포스테리얼 부분의 이 중앙 부분에서 추적자의 신호가 가장 강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적자의 신호가 강했다는 것은 뇌척수액의 이동이 보다 활발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KX, 이 케타민 자일라진과 이 ISO 덱스를 함께 사용한 이 조합에서 가장 강한 신호가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케타민 자일라진이 이 추적자 신호가 가장 뚜렷하게 뇌척수액 이동에 대한 쥐 연구에서 가장 활용되기 좋은 마취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 추적자 트레이서의 좀 신호를 이 뇌 단면에서 본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뇌 단면에서 본 결과이고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케타민 자일라진과 ISO 덱스에서 가장 뚜렷한 신호가 나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결과가 이 델타 EEG와 마취 중 글림프 유입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타이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논문의 핵심 결과 부분이고 보시면은 이 케타민 자일라진 마취제의 경우 앞서 추적자 신호가 가장 큰 즉 뇌 척수액이 이동이 가장 활발했던 마취제이고 델타 주파수 파워 역시 0.9에 육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취제의 경우 0.4 스케일이고 이 케타민 자일라진보다 모두 낮은 이 0.9 대비해서 한 0.4 정도로 모두 낮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 X축이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주파수 파워를 의미하고 오른쪽이 슬라이스 MPI라고 써 있는데 그냥 쉽게 트레이서의 이동, 트레이서의 이 좀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클수록 이 추적자가 많이 움직인다. 즉 뇌척수액이 많이 움직여서 노폐물을 많이 제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파워가 좀 R스퀘어 0.86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추가적으로 베타에서도 R스퀘어 0.96으로 매우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 세타랑 알파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자들은 이 베타에 대해서는 뇌신호의 10% 미만을 차지하기에 아무래도 이 베타가 지금 20Hz, 30Hz 결과는 따로 나타나지 않는데 거의 이 주파수 파워가 매우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예측 가치는 있지만 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델타 파워가 아무래도 뇌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델타 위주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이 글림프계, 다시 말씀드리면 뇌 척수액의 이동으로 인한 뇌 노폐물 제거 같은 경우, 뇌 노폐물 제거, 척수액이 많이 이동할수록 이 노폐물이 많이 제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글림프계의 활동은 수면 각성 주기에 의해 조절되며 델타의 증가 혹은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된 이 6가지의 마취제 중에서 이 ISO와 DEX가 이 클리닉에서 널리, 실제 수술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하는데, ISO만 사용할 경우 오히려 글림프계의 기능을 저하하는 가장 활동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반면, iOS 플러스 DEX를 이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좀 반대로 오히려 이 클림프계 활동을 좀 증가시키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ISO랑 DEX하고 이제 함께 사용된 부분은 이 일반적으로 DEX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는 아니기 때문에 ISO를 소량으로 함께 하여서 이 전신 마취 하에서 DEX를 함께 사용한다고 주로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EX, ISO는 매우 소량으로 사용을 하고 DEX를 함께 투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선행 연구를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전신 마취는 인지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ISO를 투여받은 환자는 이 마취에서 벗어날 때 높은 확률로 선망이라는 좀 혼란스럽고 막 떨리고 주의력이 저하되고 불안해하는 그리고 또 치매 증상까지 함께 올 수 있는 이런 선망이라는 증상이 증가하는 반면, 이 덱스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선망 발생률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인 이 ISO가 글림프계 기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좀 어느 정도 매칭이 될 수 있으며, 물론 인지 능력, 이 선망에 대한 글림프계의 관여가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뇌 척수액의 이동을 활발하게 하여서 뇌 노폐물 청소를 개선하여 선망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덱스를 사용을 하였을 때 선망 발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전도와 글림프계 간 결과인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이 케타민, 자일라진 결과가 가장 심박수가 적고 ISO가 가장 심장이 빨리 뛰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였을 때 심박수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호흡과 이 혈압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박수의 감소 역시 델타와 마찬가지로 해석되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환자에서 엠렘 수면 동안 델타는 감소하고 심박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델타와 심박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는 이 글림프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마취제에 따라서 글림프계, 즉 뇌 척수액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이 ISO, 이소플루레인이라는 마취제는 뇌 척수액의 이동을 저하하고 이 마취 후 선망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 덱스라는 마취제의 경우에는 뇌 척수액의 이동을 촉진하며 선망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수면과 관련이 있는 델타, 심전도와 관련이 있고,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이 델타 파워를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감소시키는 마취제의 적절한 선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논문에서 보였던 이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ISO만을 사용하였기에 이 자주 발생한 것이 아닌지, 덱스를 함께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이 글림프계의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 또한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뇌의 혈류 공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였을 때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6가지 마취제에 따른 이 로우 시그널을 좀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본 연구 역시 이 마취 상태에서 EEG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논문에서는 별도로 버스트 서프레션 패턴을 제거하였다거나 아니면 발생하지 않은 구간을 선택하였는지 이러한 언급이 따로 없어서 추후 분석할 때 이 패턴을 무시하고 그냥 주파수 분석을 수행해도 되는지 좀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델타와 심박수가 글림프계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ITRC의 경우 비만주와 정상인지 간의 뇌파 패턴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비만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뇌에 살이 많이 쪄서 뇌 척수액이 움직일 수 있는 이 통로가 좀 좁아져서 움직임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로 인해서 좀 인지저하 같은 비만에서 인지저하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분석해보면 좀 좋은 연구가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